예, 오늘은 그 지능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네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신체 운동 지능, 인간 친화 지능, 자기 성찰 기능, 자연 친화 지능 이렇게 네 가지가 남았는데 그 네 가지는 이미 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그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그 생략하기로 하고 그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의 주제는 국민교육헌장, 과거의 정신에도 오늘의 방향을 찾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1968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전 박정희 대통령께서 선포한 그러한 헌장이기도 한데 그동안에 이것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교육헌장이 그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던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폄훼하다 보니까 그가 이룬 그 한강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폄훼하다 보니까 그 국민교육헌장 역시 그 자취를 감췄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국민들의 그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의 방향, 국가의 비전을 제시한 그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헌장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국민교육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 국민교육헌장이 12월 5일에 나왔는데 68년 12월 5일에 나왔는데 이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그 학교에서 이걸 못 외우면은 그 학교에서 남아서 애울 때까지 그 학교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을 달달달달달 외웠는데 지금은 아마 이 국민교육헌장을 애우기는커녕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 세대는 알지만 이웃 세대는 잘 모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교육헌장 과거의 정신에서 오늘의 방향을 찾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45주기가 되는 어저께였습니다. 2024년 10월 26일 추모회가 동작동 국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교육헌장 선포 때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이 동작동 국민묘지에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지는 그러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12월 5일 제6대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교육헌장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신이라는 강력한 이념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정체성과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도약과 국민재건의 초기 단계에서 강력한 공동체의식과 애국심을 필요로 했던 배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이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일체감을 갖추고 자립과 근면, 성실을 중시하는 정신을 갖추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정치적인 격변기를 거치면서 그의 치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일부 사람들과 정치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의 상징으로 보았고 그가 이룬 한강의 기적은 온데간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999년에 MIT에서 발간된 냉전 연구 저널 Journal of Cold War Studies라고 하는 그러한 잡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군사혁명 이후에 한국의 산업화를 초기에 이룬 지도자로 평가했고 철강이라든가 조선과 같은 중화학공업 발전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이렇게 널리 알아줬습니다만은 국내 일부 사람들과 정치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독재자의
상징으로 이렇게 폄훼하고 그가 이뤘던 그 한강의 기적 같은 것을 그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그 낳게 된 아주 그 수치스러운 그러한 어떤 그 국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교육원장마저도 그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가치는 잊혀지거나 폄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교육원장은 특정 시대의 유산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기본적 가치와 방향성을 담은 나침판과도 같기에 결코 부정되거나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헌장이 담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고 이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이 강조했던 주요 가치 중 하나는 바로 공동체 정신과 국가적 자부심인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초입에 있었고 이러한 시대적 도전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체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성공이 곧 국가의 발전과 연결된다는 강한 의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헌장은 국민에게 민족과 국가를 위한 일체감과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당시와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지만 공동체 의식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치닫지 않도록 공동체적 가치를 되살리고 나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발전과 연결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오늘날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교육헌장은 도덕성과 성실함을 교육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기여한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였으며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 여겨졌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근면과 성실함이 요구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정보화와 AI에 맞는 새로운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윤리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교육헌장이 전하고자 했던 도덕적 기준과 성실함은 오늘의 교육에도 큰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이 헌장이 가르쳤던 도덕성과 성실함은 현대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하는 기초가 될 수가 있으며 이것은 기술 발전 속에서 인류애와 공동의 이익을 고려한 책임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교육헌장이 강조한 자립과 민족 자주성의 정신은 오늘날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나아가고자 할 방향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헌장은 국가의 경제적 자립과 국민의 독립적 성장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성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은 기술 혁신과 자립 정신을 통해 국가적 경쟁에서 자주적인 위치를 확보해야 하며 젊은이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자율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립적인 사고와 글로벌 마인드는 젊은이들이 단순히 지식만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되살려 현대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사고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법을 배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교육헌장은 단순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이 아닌 한국 교육의 근본 가치와 방향성을 담은 나침판인 것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와 시대에서 국민교육헌장의 가치가 잊혀지거나 부정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교육헌장을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헌장이 가르치는 공동체의식, 도덕성, 자립정신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사회가 더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국민교육헌장이 전하고자 했던 가치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공동체의식, 도덕성과 자주성을 아우르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그 국민교육헌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젊은이들이 국민교육헌장에 대해서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에 그 전문을 제가 짧은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그 옛날 중학교 2학년 때 외울 때 383자라고 이렇게 그 배운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뭐 확실한 건 그 기억이 오래돼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국민교육헌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우리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정신의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제가 대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이 짧은 국민교육헌장 속에서 오늘날 얘기되고 있는 그러한 용어들을 많이 선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의라든가 뭐 이런 거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창의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이렇게 국민교육헌장에 담은 걸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선견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뚜렷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교육헌장, 어저께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5주년인가요? 45주년을 맞아서 현충원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추모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국민교육헌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의 중요성과 우리가 국민교육헌장이야말로 국민의 민족의 하나의 교육의 길, 나아가서 국가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인식하기에 오늘은 국민교육헌장 과거의 정신에서 오늘의 방향을 찾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